이게 제사입니까? 사람을 짓밟는 자리잖아요. 남편 민호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쾅! 제사상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접시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셨고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 울부짖으셨습니다. 큰아들 준석 씨는 동생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친척들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의 팔을 붙잡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명절 제사가 어떻게 이런 아수라장으로 변한 걸까요? 모든 것은 하루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난 18년간 쌓여온 것들이 그날 밤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며느리 박선영입니다. 58이 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제사상 앞에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오늘도 방송을 이어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사 전날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제 손에는 무거운 비닐봉지가 12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번엔 전 좀 넉넉하게 붙여라. 작년엔 모자라서 민망했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왔습니다. 민망했다고요? 제가 새벽 1시 30분까지 붙인 전이 모자랐다는 게 민망하셨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네, 아버님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어제부터 불려놓은 도토리와 녹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태포는 이미 찢어놓았고 시금치와 고사리도 데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언제 다 하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완자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으깨고 쇠고기를 다지고 양파를 잘게 썰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나물은 싱겁지 않게 무쳐야 해. 작년에 준석이네들이 뭐라 했잖아. 시어머니께서 부엌을 들여다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신경 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는 거실로 가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녁 7시 20분이 되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아. 1년에 몇 번 하는 건데 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요. 형수님은 언제 온대? 내일 아침에 오신다고 했어. 전만 좀 붙이면 된다고. 남편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전만 붙이면 된다고. 그럼 이 많은 건 다 누가 하는데? 내가 하는 거지 뭐. 괜찮아. 밤 8시 본격적으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완자전, 동태전, 애호박전, 표고버섯전, 부추전, 두부전. 종류만 6가지였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어올라 제 팔에 몇 번이나 닿았습니다. 아, 뜨거워. 순간 손을 놓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전이 타버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까요. 10시가 넘어서야 완자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겨우 한 종류. 앞으로 5종류가 더 남았습니다. 선영아, 나는 먼저 잘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거실엔 시아버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계셨고 남편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들어가서 자라. 내일 제사 준비하려면 일찍 일어나야지. 네, 아버님. 그런데 선영이는요? 선영이야 알아서 하겠지. 늘 하던 일인데, 늘 하던 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애호박전까지 끝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빨갛게 올라왔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 바닥은 기름으로 미끄러웠고 싱크대는 설거지거리로 가득했습니다. 하,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저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 형님이었습니다. 동서, 내일 전 좀 예쁘게 붙여줘. 어머님 보시기에 좋게. 네, 형님. 그리고 나물도 간 잘 맞춰서 해. 작년엔 좀 싱거웠잖아. 작년에 싱거웠다고요? 그 나물은 형님이 무친 거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네, 신경 쓸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걸까요? 왜 아무도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새벽 12시 40분. 저는 여전히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부추전을 뒤집다가 그만 프라이팬을 놓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아이고. 뜨거운 기름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급히 행주로 닦아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아, 괜찮아. 실수로 떨어뜨렸어. 이 시간까지 아직도 하고 있어. 몇 시야 지금? 거의 끝나가. 조금만 더 하면 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괜찮아. 늘 있는 일이야. 늘 있는 일. 이게 늘 있어도 되는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쉿. 조용히 해. 어른들 깨시겠어. 어른들. 어른들은 편히 주무시는데 당신만 이렇게 고생하잖아. 1년에 몇 번이야. 참을 수 있어. 남편은 한참을 제 손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뭐 하면 돼? 됐어. 거의 다 했어. 들어가서 자. 아니야. 같이 하자.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새벽 1시 30분까지 전을 부쳤습니다. 표고버섯전과 두부전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그만 자자. 나머지는 내일 하면 돼. 나물 무치는 거랑 탕 끓이는 것도 남았어. 그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허리와 손목이 심했습니다. 내일은 더 힘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큰형님이 오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뭐가 부족하다고 하시진 않을까? 걱정과 불안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혼한 지 18년. 18년 동안 저는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명절과 제사 때마다 며칠씩 잠도 못 자고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형님이 잠깐 전 하나 붙이면 온 집안 식구들이 역시 큰며느리는 달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존재. 그날 밤 저는 결국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제사 당일 아침 5시 30분. 저는 이미 부엌에서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각각의 나물에 참기름과 소금,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선영아, 탕은 언제 끓일 거냐? 아버님이 거실에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올릴게요, 아버님. 저는 서둘러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 다시마, 멸치를 넣고 푹 끓였습니다. 아침 8시 2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형님 목소리였습니다. 화사한 블라우스를 입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반짝거렸습니다. 파마한 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진한 립스틱까지.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어머님이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고생 많았겠어요. 아주버님도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만 달랑 들고 계셨습니다. 재수씨, 수고 많으시네요. 아주버님이 부엌을 슬쩍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전이 남았구나.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더니 앞치마도 안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이미 반죽해놓은 동태전 하나를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거 반죽이 좀 질척한데. 동서, 밀가루 좀 더 넣었어야지. 네, 형님. 저는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반죽은 딱 알맞았는데요. 형님은 전 3개를 부치더니 금세 손을 털었습니다. 아이고,
기름 냄새 옷에 배겠어.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 좀 붙였어요. 모양이 예쁘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가 고생했네. 손에 기름 냄새 배웠겠어. 어머님이 형님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 손은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 있는데 전 세게 붙인 형님 손을 걱정하시다니요. 재수 씨, 커피 좀 타줘요. 아주버님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버님. 저는 탕을 끓이다 말고 커피를 탔습니다. 큰 며느리는 역시 달라. 몇 개 안 붙였는데도 모양이 이렇게 예쁘네. 아버님이 전을 보며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손맛이 다르지.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 형수님 오셨어요? 그래. 민호야, 재수씨가 고생이 많던데.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거의 잠도 못 잤어요. 그래도 작은 집이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야 경기도에서 내려오느라 힘들었어. 경기도에서 차로 1시간 40분.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15분.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아침 9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큰며느리 왔네. 역시 큰며느리는 다르구만. 고모님이 들어오며 형님을 칭찬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부엌에 있나? 네, 고모님.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해야지. 가까이 사는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게 죄인가요? 삼촌들도 도착했습니다. 큰 집, 이번에 제사 비용 많이 보냈다며? 네, 250만 원 보냈습니다. 아주버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큰 집이야. 작은 집은 80만 원 냈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그것뿐이야? 형은 250만 원인데.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낸 건 돈뿐인가요? 이틀 밤낮잠도 못 자고 일한 제 노동은 아무 가치가 없나요? 선영아, 탕 다 됐어? 어머님이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님은 냄비를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두부가 좀 큰데 먹기 좋게 잘게 썰었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큰며느리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시가 되자 제사상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탕 냄비, 전 접시들, 나물 그릇들. 선영아, 좀 빨리 좀 해. 시간 없어. 아버님이 재촉하셨습니다. 그때 형님이 과일을 깎아 올렸습니다. 사과 4개를 깎은 것뿐이었습니다. 우와, 큰며느리가 과일을 이렇게 예쁘게 깎았네. 역시 큰며느리 손은 다르구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깎다니 대단해. 온 집안 식구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이 거의 다 차려질 무렵 형님이 거실 한가운데서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이번에 제사 비용 많이 보냈잖아요. 다음부턴 좀 간소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큰며느리 말이 맞아. 큰 집에서 그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지.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간소하게 하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뭐가 되는 건가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간소하게 하자니.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울지 마. 안 울어.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어. 남편은 제 거짓말을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아직 폭풍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무언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린 뒤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제사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큰삼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이 검은색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큰아들이 250만 원, 작은아들이 80만 원, 그리고 나와 막내가 각각 50만 원씩 보냈지. 오, 큰 집이 확실히 많이 냈네. 작은 삼촌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지갑에서 돈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따로 더 보태는 겁니다. 아버지,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아마 100만 원은 더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큰아들이야. 든든하구만. 고모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큰 집이니까 당연한 거죠. 아주버님이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큰 고모님이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집은 돈은 별로 안 냈지만 대신 음식 준비를 다 했잖아.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에이, 음식 준비야 당연한 거 아니야? 가까이 사는데. 작은 고모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맞아. 큰 집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느라 차비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도 돈을 이렇게 많이 냈잖아. 그러게. 작은 집은 여기 사니까 차비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리는데 80만 원이 전부라니. 친척들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영이가 이틀 밤낮잠도 못 자고 준비했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뭘 따져? 저는 부엌에서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탕, 재수씨, 괜찮으세요? 아주버님이 부엌을 향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수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경기도에서 장 보느라 힘들었거든요. 아주버님의 말에 형님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백화점에서 좋은 과일 사오느라 발품 팔았어요. 과일 상자 하나 사온 게 발품이라니. 저는 시장을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장을 봤는데요. 큰 며느리는 역시 달라. 좋은 과일 고를 줄도 알고. 어머님이 형님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막내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작은 집은 이번에 무임승차했네. 돈은 큰 집이 다 내고. 무임승차요? 남편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돈은 별로 안 내고 음식만 준비했으니까. 막내 고모는 농담이라고 했지만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시장 장보는 비용, 가스비, 전기세, 그리고 이틀 밤날란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에이, 민호야. 그런 걸 다 따지면 가족이냐? 아주버님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형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사실이요. 우리 선영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봤자 집에서 음식 좀 만든 거잖아. 우리는 진짜 돈을 냈다고. 그 순간 저는 부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그렇게 가치가 없나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선영아,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뭔가요? 돈만 가치가 있고 제 노동은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선영아,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 낮춰. 어머님이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돈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내년엔 제사 비용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제수용품도 비싸지고. 그럼 큰 집에서 더 보태야겠네요.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은 있으니까요. 그 말에 친척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는 말도 시원시원해. 큰 집이 있어서 든든하다. 저는 부엌에서 접시를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돈. 결국 이 집안에서 중요한 건 돈뿐인가요?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가자. 뭐, 지금 당장 집에 가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상관없어. 이런 모욕 더 이상 못 참겠어. 남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제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어떻게 참아? 익숙해. 18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어. 그때 거실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집은 다음엔 돈 좀 더 준비해야겠어. 맞아. 무임승차는 안 되지.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제사 시작 시간이 가까워왔습니다. 선영아, 제사상에 숟가락 가지런히 놓았어? 어머님이 제사상을 둘러보며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다 놓았습니다. 어디 보자. 어머님이 제사상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며느리야, 이리 와서 한번 확인해봐. 내가 보기에 괜찮은지. 네, 어머님. 형님이 제사상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응, 대체로 괜찮은데. 과일 위치가 좀 그렇네요. 조유리 씨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이고, 역시 큰 며느리는 꼼꼼해. 선영아, 이것 봐.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 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실 과일 위치는 제가 놓은 게 맞았습니다. 집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집안은 원래 그렇게 놓아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다야? 18년이나 했으면서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하니.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님의 꾸짖음이 계속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한 번 본 것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넌 왜 매번 까먹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손수건을 꺼내 형님의 이마를 닦아주셨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 경기도에서 내려오느라 땀났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피곤할 텐데. 여기 앉아서 좀 쉬어. 어머님이 형님을 상석 옆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반면 저에게는 지팡이로 제 발을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뭐하니? 빨리 부족한 것들 채워 넣어. 네, 어머님. 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고모님들의 수군거림. 작은 며느리는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게,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없어 보여. 큰 며느리는 전 몇 개만 붙였는데도 모양이 예쁘던데. 정성이 부족하다고요? 이틀 밤을 새우며 만든 음식에 정성이 없다고요? 제사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제사상 앞에 섰고 여자들은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사를 하는 동안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 잔을 올리고 나서 아버님이 축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형님에게 속삭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있어서 든든해. 내가 있어야 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형님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뭔가요? 18년 동안 이 집안 제사와 명절을 도맡아 해온 저는? 두 번째 잔을 올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영아, 술 좀 더 가져와. 아버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술병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술이 차갑잖아. 아버님이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미리 데워놨어야지. 죄송합니다, 아버님. 큰며느리 같으면 이런 실수 안 했을 텐데. 또 그 비교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제사가 끝나갈 무렵 음복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이 좀 싱겁네. 삼촌이 국을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간을 제대로 못 맞춘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가 만든 전은 정말 맛있는데. 맞아. 역시 손맛이 달라. 형님이 만든 전 3개와 제가 밤새 부친 수십 개의 전. 사람들은 형님의 전만 칭찬했습니다. 그때 막내 고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서 큰 집 며느리가 있어야 해. 집안의 품격이 달라지잖아. 맞아요. 큰 며느리는 교양도 있고 음식 솜씨도 좋고 작은 며느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곧 묻혀버렸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지. 타고난 게 있어야지. 타고난 것. 저는 타고났나 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배우지도 못하고. 그때 어머님이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들어봐. 우리 큰며느리가 다음부터는 제사를 간소하게 하자고 제안했어. 오, 그래요? 큰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너도 들었지? 다음부터는 음식 종류를 좀 줄이도록 해. 네, 어머님. 그런데 정성은 있어야 해.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정성. 제 18년 정성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큰며느리 덕분에 제사도 현대적으로 바뀌겠네. 역시 큰며느리는 생각이 앞서가.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건 너무했어. 남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는 게 역력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 조금만 참자.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그리고 곧 무언가 터질 거라는 것을요. 음복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물 좀 가져다 줘. 아버님이 부르셨습니다. 제가 물을 가져다 드리자 옆에 계시던 삼촌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 국 정말 싱겁대. 아까 먹어보니까 제가 다시 끓일까요? 아니, 됐어. 어차피 다 먹었으니까. 그때 형님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져온 한과 드셔보세요. 백화점에서 유명한 거예요. 어머, 우리 큰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준비했네. 어머님이 한과를 한 입 드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야. 역시 큰며느리 안목은 다르구나. 친척들도 하나둘 한과를 집어 먹었습니다. 우와, 이거 비싸 보이는데? 한 상자에 6만 원은 할 것 같아. 저는 새벽부터 직접 반죽해서 만든 약과가 부엌에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내 고모가 제가 만든 약과를 하나 집어 먹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좀 딱딱한데. 선영아,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어제 저녁에 만들었어요, 고모님. 어제. 그럼 오래됐네. 바삭해야 맛있는데. 사실 약과는 하루 정도 지나야 더 맛있는 건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희 애들은 언제 오니? 조금 있다 온다고 했어요, 형님. 우리 애들은 벌써 와서 인사도 다 드렸는데. 아주버님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큰손자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며? 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LG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큰집 손자는 달라.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작은 집 애들은 뭐하니? 고모님이 물었습니다.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에요. 남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몇인데? 28이에요. 에이, 그 나이에 아직도 백수야?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남편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큰집 애는 스펙도 좋고 노력도 해서 대기업 들어갔는데 역시 피는 못 속여. 큰집 핏줄은 달라. 그 말에 남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선영아, 이리 와봐.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다가가자 어머님은 제 앞치마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니? 앞치마가 왜 이렇게 더러워? 죄송합니다. 음식하다가. 큰며느리 좀 봐. 얼마나 깔끔한지. 형님의 앞치마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전 3개만 붙였으니까요. 제사상 앞에 이런 꼴로 서면 되겠어? 갈아입고 올게요, 어머님. 됐어. 이미 다 봤는데 뭘?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숟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 마무리하자. 모두가 제사상 앞으로 모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 도중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틀 밤을 새우고 계속 서 있었더니 힘이 빠진 거예요. 휘청. 선영아.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사 중에 이게 뭐야?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체력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큰 며느리는 멀리서 왔는데도 멀쩡한데 그 말들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제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동서, 괜찮아? 좀 쉬지 그래. 괜찮아요, 형님. 무리하지 마. 내가 남은 거 할게. 형님의 말은 친절했지만 왠지 더 서러웠습니다. 마지막 잔을 올리는 시간. 아주버님이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상님들. 저희 큰집이 항상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큰아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아버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희 작은 집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선영이가 이틀 밤낮 고생해서 이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삼촌이 코웃음 쳤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형님이 돈 내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민호야. 아주버님이 소리쳤습니다. 돈하고 음식 준비하고 어떻게 같아? 왜 다릅니까? 둘 다 희생이고 노력인데요. 넌 지금 뭐라는 거야?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선영이는 인정 한 번 못 받고. 민호야, 조용히 해. 아버님이 버럭 소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그 눈빛.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 제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만 하면 된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막내 고모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나저나 작은 집은 정말 무임승차했네. 돈은 큰 집이 다 내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임승차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우리가 무임승차라고요? 아니, 민호야. 농담이잖아. 막내 고모가 당황했습니다. 농담. 이게 농담으로 들립니까? 남편이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음식들 보이십니까? 전부 선영이가 이틀 밤낮잠도 못 자고 만든 겁니다. 민호야, 진정해. 아주버님이 남편을 막으려 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형님은 돈 250만 원 냈다고 영웅 대접받는데 우리는 뭡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 남편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게 제사입니까? 사람을 짓밟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이 제사상 끝을 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제사상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와장창. 접시가 깨지고 음식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퍼지고 전이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아버님이 지팡이를 들고 남편을 때리려 하셨습니다. 이 불효 자식. 불효요? 누가 불효입니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18년 동안 선영이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게 효도입니까? 뭐? 노예? 아주버님이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형님이야말로 정신이 있습니까? 돈만 내면 다입니까? 이 새끼가. 아주버님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남편이 맞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코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18년이야. 18년 동안 선영이가 받은 모욕에 비하면.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주버님이 다시 주먹을 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그때 어머님이 울부짖으셨습니다. 조상님들이 노하시겠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조상님들도 아실 겁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 제사를 지켰는지, 누가 진짜 정성을 다했는지. 닥쳐.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아버님이 고함치셨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자. 안 돼. 민호야, 안 돼. 저는 울면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사과해. 어서 사과해. 사과. 내가 왜? 제발. 이러면 정말 끝이야. 그때 형님이 나섰습니다. 동서, 일단 민호 씨 데리고 나가요. 지금은 다들 흥분해 있으니까. 형수님도 나가라는 겁니까? 남편이 형님을 노려봤습니다. 형수님은 만족하시겠죠? 앞으로도 계속 선영이만 고생시키면서. 민호 씨, 그건 오해예요. 오해. 형수님이 전 세계 붙인 걸로 칭찬받을 때 선영이 기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형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몰랐죠? 관심도 없었죠? 민호야, 그만. 제가 남편을 끌었습니다. 가자. 제발 가자. 결국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버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호적에서 팔 거야. 어머님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상님들한테 무슨 낯으로.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못 참겠었어. 어떡해. 이제 어떡해.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그게 말이 쉽지. 선영아. 남편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당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다 봤어. 더 이상은 못 보겠어.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제 사상을 엎은 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와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피는 멈췄지만 광대뼈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음 주머니를 가져다 대주었습니다. 아파? 이 정도는 괜찮아. 당신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이제 어떻게 하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고? 그래. 돈 얘기를 하자며 봉투를 툭 던졌지. 그럼 우리도 돈의 언어로 답하겠어. 남편이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어제 새벽에 장 본 영수증 있지? 응, 지갑에 있어. 저는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4번, 마트에서 2번, 총 6장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카드 내역도 뽑아줘. 가스비, 전기세 고지서도. 남편이 엑셀을 켰습니다. 뭐 하려고? 진짜 장부를 만들 거야. 우리가 얼마나 들였는지 정확히. 남편은 항목을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비부터 전 재료 9만 원, 나물 재료 5만 5천 원, 탕 재료 3만 5천 원, 과일과 떡, 약과 재료까지 모두 합치니 32만 원. 이제 공임을 계산해야지. 공임? 당신이 일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야. 남편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8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5시간 30분. 당일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30분. 총 13시간. 최저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13만 원이야. 하지만 전문 요리사 시급으로 치면 훨씬 더 나와. 남편은 계속 입력했습니다. 설거지 시간, 상차림과 정리 시간 2시간 30분. 장 보러 다닌 시간과 교통비. 아, 맞다.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이 전 부칠 때 찍어둔 거 있어. 타임랩스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전을 부치는 모습을 빠르게 돌려본 것. 이것도 증거야. 남편은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시간이 표시된 장면들을. 엑셀 작업이 끝났을 때 총액이 나왔습니다. 재료비 32만 원, 공인비 50만 원, 기타 경비 8만 원, 총 90만 원. 우리가 80만 원 냈다고 했지. 그럼 실제로는 170만 원을 쓴 거야. 남편이 마지막 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친척들의 모욕성 발언 비용으로 환산 불가, 존엄 훼손. 이제 이걸 보내자. 어디에? 가족 단톡방. 남편이 정산표를 이미지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기름 얼룩이 가득한 앞치마도 찍었습니다. 이게 표지야. 가족 단톡방이 조용했습니다. 아마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이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산표 보냅니다. 우리 작은 집의 진짜 기여도입니다.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앞치마 사진, 손등 사진, 그리고 엑셀 정산표. 잠시 후 제가 메시지를 추가했습니다. 큰형님, 전 세계의 칭찬값은 영원으로 뒀어요. 대신 저희 전 6가지 공임은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 참여 조건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조건을 적었습니다. 노동과 비용 공동 분담 재료비, 공임비, 현금 동등 가치 인정, 역할 로테이션 전담제 폐지, 추첨제 도입, 공개 모욕 시 즉시 퇴장 다음 제사 불참, 간소화 원칙 품목 축소, 절차 단순화. 메시지를 보낸 뒤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먼저 답장했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무엇이 너무한가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막내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제가 답했습니다. 고모님, 어제 무임승차라고 하셨죠? 이게 우리의 승차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집으로 와라. 얘기하자. 조건 수락하시면 가겠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뭐, 아버지, 우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은 없습니다. 또다시 침묵. 그때 뜻밖의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큰고모님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어. 선영아, 고생 많이 봤다. 이어서 작은고모님도 정산표 봤어. 이렇게 많이 들었구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했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부어오른 얼굴로. 그래도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우린 부부니까.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정산표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아버님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만 와서 이야기하자. 목소리에 전날의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조건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단 와라. 모두 모였다.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2개의 장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님의 기존 장부,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낸 정산표를 출력한 것. 전날 툭 던져졌던 돈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고모님들까지. 앉아라.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상석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부엌 쪽 구석에 앉았을 텐데. 아버님이 2 장부를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보나 싶더라. 돈만 보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아, 내가 보낸 정산표 다시 설명해봐라. 저는 일어서지 않고 앉은 채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 6가지에 각각 몇 시간이 들었는지, 어제 제 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오늘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수증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시간표도, 타임랩스 영상 캡처도, 완자전 1시간 반, 동태전 1시간, 애호박전 45분.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시간이에요. 아주버님이 처음엔 반발했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 18년입니다. 형님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동서, 우리가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 오래됐어요, 형님. 그때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도 제 사상을 엎은 건 어머니,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사상을 엎기 전에 이미 선영이의 존엄이 엎어졌습니다. 또 침묵. 아버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조건이 뭐냐? 저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째, 제사 간소화입니다. 전, 탕, 나물 각각 한 종류씩만. 과일과 약과도 한 가지만. 그것만. 둘째, 비용과 노동 모두 균등 분담. 가구 수로 나눕니다. 계속해라. 셋째, 역할 로테이션. 매번 상차림팀, 조리팀, 정리팀을 추첨으로 정합니다.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다음부턴 품목 줄이고 각자 조금씩 해오자는 거지? 네, 간소화와 분담입니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말을 또 들으면 그 즉시 저희는 퇴장합니다. 무슨 말? 무임승차, 정성이 없다. 타고난 게 없다. 그런 말들이요. 아주버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농담이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농담은 상대가 웃을 때만 농담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이라는 말, 오늘부로 장부에서 뺀다. 아버지, 아주버님이 놀랐습니다. 규칙으로만 얘기하자. 선영이 말이 맞다. 정성은 측정할 수 없지만 시간과 돈은 측정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형님이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체면보다 편한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고모님들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나이 들어서 힘들었어. 간소하게 하는 게 맞지. 아버님이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품목 전 1종, 탕 1종, 나물 3종, 과일 3종 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용 총액을 가구로 균등 분담, 노동 역할 로테이션, 매회 추첨, 언어 규칙. 아버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쓰셨습니다. 공개 모욕, 비교 발언 금지, 위반 시 벌금 10만 원. 벌금이요?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 돈은 다음 제사 비용으로 쓴다. 남편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는 무슨. 내가 진작 이렇게 해야 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선영아, 18년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듣는 인정의 말. 이제 못하면 대체비 낸다. 아버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공임 기준으로 시급 22,000원. 22,000원이나요? 형님이 놀랐습니다. 전문 요리사 시급이 그 정도야. 선영이가 18년 동안 전문가가 됐으니까. 처음으로 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며느리만 칭찬했구나. 형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 나도 미안해. 편하니까 모른 척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바뀌면 됩니다. 아버님이 새 장부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집 새 규칙이다. 다들 동의하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그 손을. 이제 됐어. 우리가 이긴 거야. 저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제사는 추석이다. 새 규칙대로 한다. 네, 아버님. 우리는 모두 대답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산표가 효과가 있었네. 응.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이제 진짜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1년 후, 추석 제사. 저희 집에서 출발하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앞치마는 없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남편이 음식을 들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전 한 종류만 준비했습니다. 딱 한 판. 응, 가자.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선영이 왔네. 아버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실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역할표, 분담표, 그리고 벌금 규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역할 뽑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하려던 참이야. 아버님이 제비뽑기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큰아들, 조리팀. 아주버님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 나 요리 못하는데. 못하면 대체비 내든지. 아버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아들, 정리팀. 남편이 뽑았습니다. 큰며느리, 조리팀.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 나도 진짜 요리해야 하는구나. 작은 며느리, 제 차례였습니다. 상차림팀. 저는 처음으로 상차림만 하면 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형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동서, 이거 좀 도와줄래? 형님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형님, 역할 분담이잖아요. 아, 맞다. 형님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형님이 프라이팬 앞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판만, 정확히 한 판. 기름이 튀네. 형님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심해요, 형님. 제가 거실에서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막내 고모가 들어오다가 화이트보드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새 규칙이에요. 고모님. 무임승차 금지라고. 막내 고모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벌금 10만 원이라는 글씨를 보고 제사 시작 전 아버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이 집 제사는 정성이 아니라 규칙으로 지킨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사상은 전보다 훨씬 간소했습니다. 전 3종류, 탕 하나, 나물 3가지, 과일 3종류.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상석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선영아, 어머님이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이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전에는 형님의 손을 닦아주던 그 손수건. 그런데 이번엔 제 컵에 물을 따라주셨습니다. 그동안 애썼다. 내 손이 이 집안을 지킨 손이지. 이제부터는 같이 나눠서 하자.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8년 만에 받는 공개적인 인정. 마지막 잔을 올릴 차례. 남편이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제의 봉투는 오늘의 표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두 알았습니다. 돈 봉투를 툭 던지던 그때, 이제는 역할표와 분담표로 바뀐 것.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 전이 좀 탔네. 삼촌이 형님이 부친 전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큰며느리가 부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큰며느리가? 네. 오늘 조리팀이거든요. 모두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럼 작은 며느리는? 저는 상차림팀이었어요.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제사 음식을 여유롭게 먹었습니다. 정리 시간이 되자 남편과 다른 정리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아, 안 도와? 친척이 물었습니다. 오늘 제 역할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오늘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편했어? 처음으로 정말 편했어. 형님 전 탄 거는 좀 그랬지만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1년 전이 생각나? 제사상 엎은 날. 응. 그때는 막막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은 이제 흐릿해졌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존엄은 돌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앞치마의 얼룩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규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봉투는 표가 되었고 체면은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제사는 설날이지? 응. 그때는 우리가 상차림팀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럼 형님이 설거지하고. 그러겠지.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1년 전 제사상을 엎으며 무너뜨린 것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불평등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진짜 가족의 모습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새로운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또 왜? 그날 상을 엎어줘서. 남편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네. 응. 우리의 새로운 시작.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무너뜨리는 복수가 아닌 새롭게 세우는 복수. 우리는 이겼습니다.